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잠깐만, 김제의 스파랜드인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이고. 여기는 김제의 스파랜드입니다. 뭐 스파랜드가 뭐냐고요? 예전에 여기 김제에 들어왔다가 그냥 망한 그냥 찜질방, 그 스파는데 찜질방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왜 여기로 왔냐고요? 예전에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 자리가 지금 어떤 자리냐면 저기 모학선도 보이네. 원래 이 자리가 시대적으로 한 번은 여기다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해놓거든요. 뭘 작업하냐고요? 이제 전 세계의 수도 자리가 이제 전 세계가 보통 통일을 해요. 어느 정도 되면. 지도를 볼까요? 아유, 뭐 이렇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냐. 원래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닌데. 보통 전 세계가 통일을 하게 되면 어딘가 네, 그 저기 수도가 필요해요. 그럼 그 수도가 겁나게 넓어야겠죠. 땅이 전 세계를 한 국가로 통일이 될 때가 한 번씩 와요. 그 전에 인류가 멸망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전 세계가 통일을 어디가 하냐? 보통 그 작업을 그냥 작업이라 하겠습니다. 작업을 어디냐? 네, 이게 한반도에서 다 이게 있는 저기 국가에서 다 작업을 해요. 그러면 한반도가 당연히 저기 여기서 이제 전 세계를 통일을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반도에 수도가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러면 서울이네? 아니에요. 서울은 저기 그냥 여기 한반도의 수도로서는 괜찮은 좋은 자리인데 명당 자리인데 전 세계의 수도로서는 부적합해요. 왜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울을 잘 보시면 지형이 산이에요. 서울이 산 안에 있는 조그마한 분지인데 이제 그 분지를 넘어서 산을 다 깎아가지고 이게 산 위에다 지은 도시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국제적인 큰 도시가 되려면 평야지대에다 평평한 지형에다가 이걸 해야지 이런 산에다가 오면 이게 한계성이 많아요. 네, 벌써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평선이 유일하게 보이는 곳. 네, 김제평야라고 하죠. 지평선 축제도 있고.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는 옛부터 여기를 금만평야라 해요. 왜? 예전부터 강의를 많이 했지만 여기가 금강이에요. 들어가는 게 금강 물줄기 파도 모양, 파도 모양에서 금강이에요. 여기가 만경강이에요. 근데 여기 전주까지 들어가죠. 이 만경강이 요 라인이 여기가 만경강이에요. 그래서 앞에 금강의 금자와 만경강의 만자를 따서 네, 이걸 금만평야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요즘 여기를 개간 사업을 하죠. 여기를 뭐라고 해요? 네, 여기 요 일대를 여기 새만금이라고 써 있네. 네, 새만금. 네, 만경강과 금강. 원래 금만에서 앞뒤 글자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새만금으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새만금 해가지고 여기다가 저기 뭐 도시도 뭐 세우고 뭐고 한다고. 이거 옛날 1980년도인가 90년도인가 그때부터 이미 나오고 굉장히 오래된 저기 프로젝트인데 중간에 이게 굉장히 환경 문제나 여러 문제 때문에 이게 엎어지고 했는데 왜 이거를 갖다 새만금을 작업을 하냐면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그걸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모르고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천신들이 이게 좀 이게 꿈에서 뭘 보여줘. 그럼 여기서
뭔가 큰 개간 사업하면 여기서 나중에 큰 도시를 세우면 뭔가 될 것 같아. 거기 옛날 돌을 닦다 보면 전 인류들이 항상 대부분이, 다는 아닌데 대부분의 수도가, 전 인류의 수도가 이 금만평화의 수도가 자리를 잡아요. 굉장히 넓은 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평야지대가 제일 넓게, 네, 김제의 김제평야라고 하죠. 근데 정확히 따지자면 여기가 김제는 잠깐만, 이거 김제는 뭐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정확히 따면 금만평야로 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옛 인류들이 왜 여기가 왜 적었는지, 첫 번째 대부분 이게 여기 뭐냐, 여기 지금은 대한민국이죠. 한반도에 있는 나라가 틀려요. 그때마다 나라 이름은 틀리니까 뭐 그냥 한반도에 있는 그 나라가 세기 말이 되면 통일을 시켜요. 다 전 지구를. 그 전 지구를 통일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뭔 사회냐, 우주 개척 시대가 그 다음에 열려요. 여기 지구도 통일 안 된 상태에서 우주 개척 시대가 열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쟁만 겁나게 하게 돼. 지구가 통일 안 된 상태에서 우주 개척 시대가 있잖아요. 전쟁이 겁나게 더 세게 일어나요. 그러면 먼저 지구가 통일을 시켜놓고 우주 개척 시대를 열어야지. 지구가 통일도 안 된 상태에서 우주 개척 시대가 열리면 스타워즈 같은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겁나게 이제 전쟁이 발생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우주 개척 시대가 열리기 일보 직전에, 지금 뭐 우주 항공 시대가 열리네 멀리 하면서 뭐 테슬라가 뭘 보냈네 뭐네 뭐 이게 나오죠. 네, 이제 증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뭘 이제 마무리를 하고 하냐? 네, 지구를 갖다 한번 통일을 시켜야 돼요. 모든 국가들을. 지구 통일 사업에 한번 해야죠. 그걸 어디서 하냐? 네, 보통 세계 말 되면 기운이 크고 천신계에서 이게 관직이 높은 신들이, 여왕, 왕급, 장군급도 신들이 다 이쪽으로 태어나. 지금이 이 시대예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개판으로 돌아간 거야 상황이지 이번 시대는. 근데 보통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한반도에서 이게 같이 힘을 이쪽 해가지고 같이 해요. 아니 다른 나라 이렇게 보내가지고 골고루 보내야지, 인재들을 왜 한반도에 다 보내? 여기저다 골고루 보내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겁나게 장난 아니게 일어나가지고 인류가 멸망해. 실험을 다 해봤어. 인류가 다 멸망하게. 각각 영웅급들이나 황제, 왕급, 장군급들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 있잖아. 천재들, 영재들급들 갖다 이렇게 뿔뿔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각국 나라에다 이렇게 배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의 입장에서 쓰기 때문에 전쟁이 장난 아니에요. 그럼 거의 그때는 멸망해요. 그래서 멸망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다 한쪽에다 몰빵을 해요. 어디다가? 네, 대한민국에다 다 몰빵을 해요. 시대 말이 되면. 이번 시대는 이제 그 국호가 대한민국이에요. 북한에다 안 나요. 왜냐면 북한은 통제 국가에서는 인재들이 이게 자기 능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자기 능력을 펼치다가 다 죽어. 제가 설명을 안 하죠. 북한에서 자기 인재가 나와서 자기의 그 자유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이게 땡강, 머리가 땡강이 나가. 보통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통제 국가예요. 보통 통제 국가가, 이게 통제가 강한 국가 치고 인재가 발복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독재 국가, 통제 국가. 이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북한에다 안 내려줘. 어차피 거기다 인재 내려줘봤자 다 죽여. 왜냐, 사회 시스템이 그 통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이게 천신도 말로는 그냥 버린 카드 시켜. 그냥 나중에 이제 히든 카드 다 시켰는데 일단 버린 카드에, 북한은 같은 한반도에 있는 두 개 나라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유가 보장이 된 현재 대한민국에다가 다 이제 인재들을 이제 내려놔 이제 해요. 그 모두 이제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인재들이 다 내려왔으니까 천신들의 에너지 다 여기다가 한반도 대한민국에다 다 이제 집중을 해주니까, 뭘 집중해줘? 우리나라 그렇게 힘도 없고 뭣도 없고 그 이유가 있어.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 하여튼 현재 상태가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제 지금이 세계 통일이 우주 개척 시대가 열리기 전에 먼저 열리는, 그 꼭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지구 통일 사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나라인가가 누군가가 그래서 중심이 돼서 통일을 해야 돼. 예,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근데 대한민국이 그런 일을 뭐 없잖아. 건덕지가. 제가 봐도 그런 건덕지가 없어. 이유가 있어.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 중간중간.
여기서 그걸 설명하면 또 제가 3000% 겁나게 빠지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세기 말이 되면 여기서 저기 다 통일을 해요. 왜냐면 여기가 저기 교육 저기 선도나 이런 거 명상을 통해서 이게 교육이 발달을 해요. 근데 그걸 기반해서 이제 저기 다 교육 사업과 이제 이런 문화 사업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저기 통일을 그러면 전쟁을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는 게 아니라 덕으로서 통일을 이렇게 전쟁으로서 통일을 안 일으켜. 덕으로서 통일을 일으켜요. 왜냐면 이 시대가 되면 전쟁으로서 통일을 일으키잖아요. 이제 핵이 나오잖아요. 핵이 나온 상태에서 전쟁으로 통일을 일으키잖아요. 전쟁으로 통일을 일으키려면 인류가 멸망을 해. 다 실험을 해봤어. 세기 말이 되면 대량 살상무기가 나오는 게 세기 말이에요. 세기 말이 되잖아요. 전쟁으로 통일시키려고 하잖아요. 인류가 다 멸망을 해버린 거야. 시대 실험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저기 하냐, 네. 덕으로서 그 통일을 시켜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다는 이게 핵 무기 이런 기술도 안 내려주고 힘이 없어. 그래서 이런 국방력 힘을 갖다가 이제 누구한테 주냐? 소련. 예전에 우리나라 주변 강국이 4대 축의 국가가 있죠. 옛날에 6.25 때부터 해가지고. 네. 지리적으로는 바로 맞닿고 있는 게 중국하고 일본이 이제 제일 가깝고, 그 다음에 네, 소련. 지금은 러시아라고 하는데 정확히 다르면 소련이 해야겠다. 소련과 미국이 들어와서 미국 4대 강국이 전 세계 그 당시에 냉전국가의 4대 강국이에요. 4대 강국이 우리나라에서 여기 올가매고 같이 있어. 이게 다 그걸 시대 실험할 때 다 그걸 내. 왜냐면 여기 한반도 애들이 먼저 머리가 좋으니까 딴짓 못 하게 하려고 걔네들이 작업을 그렇게 해 다. 세계 4대 강국이에요. 예, 일본은 알다시피 세계 그때 미국을 제끼네 만회할 정도로 경제 강국. 80년대 정도를 기준으로 설명할까요? 우리가 88 올림픽 열릴 때 그때 상황을 기준으로 할게요. 그때 기준으로 해서 그때 88 올림픽 열릴 때 기준으로 해서 세계 경제 강국이 누구냐? 일본이었어요. 일본이 그 당시에 미국을 이제 압도할 때 했어요. 압도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가지고 도쿄의 부동산을 팔면 미국에 땅덩어리를 다 사고 너 돈이 안 든다는 소리가 그게 그때예요. 네, 그 말은 일본이 세계 경제 강국이었어요. 우리 가까운 나라부터. 세계 경제 강국은 일본이었습니다. 우리 88 올림픽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중국은 뭐 했나요? 중국은 그 당시 그렇게 힘을 발휘를 보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인해전술이라고 중국 가면 사람의 이게 인구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사람의 인구수가 제일 많은 걸로 이걸 무시를 못해요, 그게. 그리고 이제 군대로 따지자면 그때는 이제 어차피 외교의 힘에서는 첫 번째가 군대 힘이에요. 누가 전쟁 일으키면 누가 이기는지. 그 당시에 쌍벽을 이루는 국가가 누가 있었나요? 네, 소련과 미국이었습니다. 냉전 국가의 양 국가가 쌍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전쟁을 하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모든 국가들은 다 이게 숨을 죽이면서 이 두 나라의 눈치를 보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80년대 88 올림픽. 근데 88년도를 지나서 소련이 붕괴를 합니다. 이제 그 붕괴가 된 이유가 이제 있어요. 이게 다 왜 이게 나중에 이게 전체적인 걸 한번 제가 꿰뚫어 보는 차원에서 약간 또 3000% 세야겠네. 이거 안 세면 이해가 안 돼. 왜 여기가 전 세계에 통일을 왜 한반도에서 하고, 왜 그 전 세계의 중심 수도가 왜 여기 금만 평야가 돼야 하는지 그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소련이 왜 무너졌냐면요, 이번 시대에. 보통 두 개의 천신들이 시대를 실험해요. 경제 체제 가지고 실험을 해요. 자본주의가 이제 유럽보다도 자본주의가 극으로 발달한 게 미국이에요. 오히려 자본주의는 유럽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 꽃은 네, 미국에서 피워요. 그 자본주의의 최고의 상징은 네,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 달러로 화폐로 실제적으로 지배를 하는 자본주의의 최고의 대표는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입니다. 지금도 실제적으로. 그래서 시대를 한번 우리가 잘 보세요. 옛날에 6.25 전쟁, 2차 대전, 1차 대전부터 잘 그거를
관찰을 하면 그게 보여요. 신들이 내려와서 무슨 그리스 신화 뭐 저기 찍어요. 영화 찍어요. 그리스 신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게 우리의 근대 역사예요. 정확히 따지면 1차 세계대전부터 해가지고 그 신들이 내려와가지고 겁나게 여기서 이제 저기 전쟁도 하고 전쟁의 신들이 겁나게 내려와요. 그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그리고 그 후에도 수많은 전쟁들이 있죠. 이게 다 신들이 일으킨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전쟁 일으킨 지도자급들이 다 천신계에서 내려온 양반들이고, 예, 그리스 신화와 같죠, 맞지? 북유럽 신화와 같기도 하고. 그리스 신화보다 더 신화 같은 얘기가 우리의 근대의 역사입니다. 자, 그럼 다시 88 올림픽으로 한번, 우리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봐야 돼요. 88 올림픽 때 일본이 그 당시에 미국을 실질적으로 제꼈어요. 뭘로? 경제 대국으로. 일본은 그때 경제 대국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은 나가리가 된다. 천신들한테 버림을 받아요. 나가리가 된다고 이제 그걸 전원자가 나가리가 돼요. 그래서 저기 중국이 옛날에 저기 막 굶주리고 사람이 겁나 하고 나라가 자원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고 인구도 넓은데 비해서 국제적으로 굉장히 고립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데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제가 군사 대국으로 미국과 소련이 대치하던 때예요. 근데 그 두 마리의 두 국가의 중에 한 축이 무너집니다. 네, 소련이 무너져요. 왜 무너지냐? 고르바초프가 예전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저기 공산주의를 이제 이걸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체제를 버리고, 네,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체제를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르바초프의 그 개혁 개방입니다. 고르바초프가 그때 개혁 개방을, 우리나라 서울도 오고 제주도 오고 막 그 자료가 있어요. 이 양반이 보니까 저건 거야. 고르바초프도 이게 이게 옛날부터 사회주의의 위대함을 북조선과 남조선, 쉽게 말하면 북한과 남한 우리 쪽에 이걸 보고 사회주의가 더 위대하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88년도에 가면 역전이 돼요. 그때 이제 고난의 행군의 시대가 이제 오죠. 북한이 이제 그게 있어. 왜 고난의 천신들이 다 작업을 했어요. 고난의 행군의 시대를 왜 작업을 했냐고요.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또 그쪽으로 세면 너무, 왜냐면 사회주의 체제를 전도를 한다고, 전파를 하는 역할을 북한이, 이걸 소련이나 중국 같이 그걸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북한은 그래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만 잘 먹고 살다가 이제 천신들한테 이제 찍힌 거야. 이제 이걸 전도를 해야 하는데 전도를 안 넣은 거야.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를 갖다 전도를 하고 이게 세계를 통일 밑작업 사업을 해야 돼. 근데 이걸 하는 거야. 보통 이게 두 개 체제를 놓고를 해요. 그래야 서로 간에 상대방의 이걸 갖다가 뭐냐면 견제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싹 해거나 아니면 사회주의를 싹 하면 견제를 할 수 없는 세력이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를 누가 견제를 하냐? 네, 그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견제를 해요. 그 단점을 갖다가 이제 찌라시나 이런 이제 유포를 해가지고 퍼트려요. 그러면 자본주의 국가들이 그 악에 그따다하지 못해. 서로를 견제를 하는 거야. 그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극악으로 다다르지 않았어요. 그다음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 중에 잘 보면 복지 국가들이 많이 생겨요. 자본주의 체제 중에. 왜 복지 국가가 생기냐면 공산주의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복지 국가들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복지 국가 안 생겨요. 그 당시에 잘 생각해 보세요. 복지 국가 하면 어디 딱 떠오르는 국가도 어디입니까? 네, 북유럽 국가예요,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따면, 아니 이게 아주 잘 사는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 하면 다 뭐 핀란드, 뭐 스웨덴, 노르웨이, 뭐 다 어디에 있나요? 북유럽 국가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북유럽 국가 지정학적으로 공산주의가 되기 딱 좋은 지정학적 위치예요.
그럼 여기는 엄연히 자본주의 체제예요. 북유럽은. 근데 국가나 저기 뭐냐 이런 자본주의 거기 뭐냐 그 지주들 입장에서 나중에 얘네 국민들이 저기 이게 우리들을 죽일 거 아니야. 작두대다 대고 짤꿍 때릴 거 아니야 지주들을. 그럼 어떻게 해? 네, 국민들과 달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저기 이게 공산주의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안 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복지 국가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가 복지 국가하면 다 북유럽 국가예요. 아, 여기서는 이게 안 나오는데. 아, 이거 보여달라고요? 잠깐만. 구글로 봐야 하나? 자, 우리가, 이거 뭐다가 내가 이쪽으로 와버렸네. 세계에 통일하게 시키려면 그 수도가 여기인데, 여기를 쓰면 세계 통일 사업과 시대적인 것까지 다 설명해야 돼. 아, 이거. 겁나게. 일단 요약적으로 제가 이거를, 저기, 한번 접근을 할게요. 세계지도를 한번 봐요. 우리나라가 보면 아니 세계지 아니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뭐 요게 아닌가? 아 요건 이건 저작권 걸리겠구나. 어떤가 요게 낫겠다. 자 지금 세계 지도를 한번 볼게요. 좀 크게 할까요? 왜 안 커지지 더? 여기밖에 안 커지나? 자 세계 지도를 한번 볼게요.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요즘부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금 여기 러시아가 지금 독립도 했잖아요. 뭐 대충 이렇게 되나? 지금 러시아 땅이 겁나 이거 다 저기 소련이에요. 소비에트 연방 국가란데 련이 연방이고 에? 왜 이거 왜 그래야? 왜 지맘대로인데야? 난 이거 끈 적 없는데. 이게 소련이야 예전에 뭐 이렇게 됐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됐죠. 소련. 소비에트 연방 국가의 약자예요. 연이 연방 국가란 뜻이야. 그리고 중국도 옛날 공산국가. 뭐 거의 이랬죠 뭐 중국. 아, 왜 한반도에 넣냐? 왜 한반도에 들어갔지? 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요래 다 이게 여기 중국. 서유럽 여기는 자본주의 체제죠. 그리고 동유럽 여기 대충 그냥 하겠습니다. 동유럽은 다 저기 공산주의 체제죠. 잘 생각해 보세요. 지정학적으로 보시면 왜 복지국가가 이쪽이 탄생하는지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나중에 이제 청교도들이 이제 넘어와서 여기 넘어와서 자본주의의 꽃을 피워요 이게. 미국 USA죠. 유나이티드 연방국가란 뜻이에요 이것도. 미국 USA 그냥 USA라고 할까요? USA. 세계의 수도가 왜 일로 오는지 그걸 다 설명을 하면 자본주의 국가 여기 자본. 여긴 자본주의 동유럽은 여기는 공산주의가 뭐 이건 다 아시죠. 자 그러면 동유럽은 이렇게 돼 있고 어디 있나? 이게 안 되는구나. 요거로 가. 자 요거로 해야겠다. 요거로 보시면 자 여기 서유럽 자본주의 국가 소련이 있다만에 동유럽 국가들 다 공산주의 됐어. 여기 샌드위치처럼. 자 북유럽이에요. 얘네들은 여기 다 둘러싸여 있어. 공산주의 국가의 자본주의 체제지만 언제 공산주의로 저기 이게 될지를 모르는 위태로운상이야. 그럼 정치인이나 이런 경제인이라고 할게. 경제인들은 두려워. 얘네들이 공산주의자면 우리 모가지가 땡강 딸려져 가지고 이게 두려워. 그래서 어떻게 하냐? 네. 저기 국민들을 다독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여기는 복지국가라는 걸 채택을 해요. 야, 우리가 복지를 잘 해줄 테니까 우리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지 말자. 이게 왜 복지국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왔고 이제 나중에 여기가 잘 발달됐고 여기도 발달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가 견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복지국가 체제 안 그랬으면 굉장히 이 자본주의가 극악으로 다다래. 자본주의가 극악으로 다다라면 회사가 군대까지 보유를 해서 회사가 별의별 짓을 다 해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그런 저기 그 몇 번 사례가 있어요.
옛날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왕들 시민혁명 같은 게 일어나죠. 왕당파고 무슨 파고. 그리고 영국의 왕들 모가지 다 땡깡. 이거 나중에 할까요? 네, 나중에 그건 저거. 이게 우리 지금 복지가 이게 복지가 이게 잘 일본도 복지국가 잘 돼 있어요. 왜 복지가 잘 돼 있냐면 언제 사회주의 체제가 이게 먹힐지도 모르는 상태. 일본도 잘 보세요. 휘뜨가지 마. 일본 여기 있죠. 언제 중국과 소련이 있는 상태에서 언제 사회주의가 그러면 저기 일본은 기본적으로 군국주의죠. 그럼 군국주의면 천황부터 해가지고 정치인들 아니면 경제인들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 혼합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도 이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지 체제를 좀 약간 가미를 해요. 뭐 일본이 복지국가라고 엄연히 복지국가 일본이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저기 복지가 발달이 안 될까요? 그래도 복지국가예요. 일본도 왜 복지국가 발달하냐면 중국 소련하고 옛날 북한이 있기 때문에 언제 남한이 공산화되면 남한이 공산화되면 같이 순방치안이라는 말이 있죠. 그럼 일본도 그게 그 당시에 일본 내에서도 공산주의자들이 겁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보면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북한으로 많이 이게 망명을 하죠. 예전에 우리가 좀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독립운동을 우리는 하잖아요. 이게 독립운동가의 성향이 크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의 성향은 뭐냐면 좀 이런 말하면 그런데 양반 중심의 귀족적인 성향의 독립운동가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을 좀 이렇게 하면 좀 저를 욕하는 분도 있던데 예전에 사대분 잘 나가던 양반과 자제들 그 후손들이에요. 대부분 독립운동가 대부분이. 이제 어떤 얘기하죠? 근데 독립운동가 중에 성향이 또 저기 반대 성향. 예.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로 바꿔야 한다. 김일성이나 옛날 홍모시기 장군 있죠. 홍희 장군이에요. 홍범도 장군인가 이번에 왔잖아요. 홍범도 장군은 독립을 하긴 하되 공산주의 체제로 해서 독립을 한다. 이게 홍범도 장군, 김일성 장군, 네 여러 장군들이 있어요. 이게 저기 뭐냐 독립운동가에 이런 양반들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신분이 미천해요. 노비 신분이나 서민 신분이에요 대부분이. 좀 우리가 반성할 건 반성할 거 알 건 제대로 알고 좀 가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남한 쪽에 거의 남한 자본주의 이쪽으로 독립운동가의 성향이 옛날 조선을 되찾고 싶은 그런 좀 열망이 옛날 김구 선생님이 대표적이죠. 김구 선생님이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람을 갖다가 암살하고 깜빵에 가죠. 예, 사대분 가문입니다. 양반가 사람입니다. 김구 선생님의 그 성향을 보면 딱 그게 정확해요. 김구 선생님의 그 중심으로 한 한 건데 예전에 이게 잘 모르는데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끼리도 이게 크게 몇 개 파로 나눠져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암살을 해요. 이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김일성 근데 이게 다 껄끄러우니까 이걸 갖다 아는 거지. 그 당시에 여기서 또 봐네. 그때 독립운동가가 왜냐면 이게 전 세계를 저거라면 다 관조를 하려면 모든 걸 전무를 다 꿰차려면 다 알아야 하는데 근데 헷갈려 이게 너무 이게 많은 거를 갖다 하면 여러분도 헷갈리는데 그때 독립운동가에 이건 넘어가자. 독립운동가에 대해 가는 독립운동가 중에 크게 성향이 세 가지의 성향이 있어요. 우리 저기서 이게 나오냐 그냥 이제 나왔네. 아이 자식 아까 숨어 있다가 야다 와도 그런가? 또 지 맘대로 안 잡히네. 그렇지 말하니까 또 잡히네 자식. 독립운동가의 성향이 나중에 독립운동가 가는데 독립운동가가 크게 여러 가지 파가 있는데 크게 세 가지 성향의 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는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30에 된 요 양반들이 대부분이 신분이 높아. 조선시대 때. 좀 약간 조선을 갖다 되찾는 그런 약간 좀 이런 말은 그런데 옛날 약간 좀 신진 사대부 가문 사람들 대부분이 후손들이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옛날 조선을 되찾고 싶은 그런 저기 독립운동가의 성향이 있어요. 대부분 양반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는 이제 이 사람들만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죠. 이제 반대는 북한 쪽으로 다 넘어갔죠. 네, 공산주의로 이제 독립을 해야 한다. 조선을 체제로. 그러니까 파가 갈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로 간에도 암살을 하고 서로 간에도 전쟁을 해요. 이제 상황에 따라 일본이 군이 몰라가지고 이제 저기 하려고 하면 어느 때는 힘을 합쳤다가 그게 이제 느슨해지면 서로 간에 또 싸워. 독립운동가에도. 예,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보통 이게 이제 저기 공산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독립을 해야겠다 목표가 갖고 있는 저기 이게 홍범도 장군이나 이번에 들어온 김일성 장군이 대표적이죠. 김일성 장군, 홍범도 장군 몇 개 장군 있어요. 이게 저기 공산주의로 이렇게 독립을 해야 한다고. 그런데 이 양반들의 특징이 뭐냐면 신분이 굉장히 낮아요. 다 대부분이. 본인 신분이 낮기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를 갖다가 네, 선호를 해요. 입장에 따라 사람이 틀려지는 것 같아. 이제 그 세 번째 성향이 있어요. 세 번째 성향에 이제 그 있어요. 이 성향은 어떻게 되냐? 독립을 안 해. 근데 독립 국가야. 뭘로 어떻게 하냐? 그 당시에 어떤 그 독립운동가에 어떤 파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일본이 이제 일본 본토와 조선 땅하고 이제 만주까지 이제 먹었죠. 이제 여기까지를 일본으로 이제 봐요. 나중에 중일전쟁에서 중국 땅을 먹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뭐 오랫동안 다스린 적이 없고 만주 땅까지는 일본이 그 일제시대 오래 다스리게 되죠. 어느 정도. 중국 땅은 거의 다스린 적이 없어요. 잠깐 갔다가 이제 찍고 온 거지 그냥. 그러니까 만주까지 실제로 먹어요. 옛날에 고구려 거의 저기 몽골 쪽까지 갔다가 한번 밀려까지 돌아요. 그래가지고 보통 얘네들이 일본 애들에서 저기 하면 이 저기 만주, 조선하고 일본이 이 합방국가에 이 세 나라가 만주국과 조선과 일본국의 합방국을 갖다가 독립을 서로 않고 어떻게 하냐? 네, 공산주의 체제로 한다. 그러면 그 일원 중에 만주국 사람도 있고, 네, 조선반도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어요. 이 저기 일본이란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혁명을 해야겠다. 예, 요런 파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독립운동은 아닌데 그 혁명파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파가 그때마다 저기 공산주의 성향을 가도 일본 사람이라도 얘네들이 다 때려 죽여. 일본 군국주의 그 당시 2차 대전 때. 그럼 적이야. 그럼 이 세 개의 파가 있어요 그 당시에. 독립운동가의 파 중에. 이 세 개의 성향의 파가 있어요. 다 몰라 사람들이 이거를.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에서 이게 패망하고 북한이 이제 저기 그 사회주의로 이제 되니까 북한으로 망명하는 사람들이 겁나 많이 생겨요 일본에서. 이게 저기 일본에 그때 사회주의로 만들었다는 그 사회주의 그 운동가들 있잖아요. 얘네들 독립운동가로 봐요. 얘네들이 다 그런 애들이에요 그 당시에. 내가 뭐다 일로 왔죠 이거. 세계 제죠. 이제 이렇게 전 세계가 사회주의와 이제 저기 자본주의로 나눈 이유가 이거예요. 이거 너무 옆으로 샜다. 33분이네. 그럼 시대가 되면 이 두 개를 왜 저기 숙제를 누구한테 내거든요? 네, 이 나라한테 내줘요.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인데 두 개의 체제를 갖추고 있던 나라가 있어요. 나라가 몇 개 있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있었어요. 그러면 세계 통일을 할 수 있는 근기가 있는 국가가 몇 개를 선택을 해, 천신들이. 그게 첫 번째 한반도입니다. 예, 남과 북으로 해서 대치를 시킵니다. 근데 같은 나라인데 두 개의 체제로 이렇게 분리시킨 나라가 하나 있어요. 네, 옛날 서독과 동독입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있어요. 기가 막히죠. 베트남입니다. 베트남도 오래 가진 않았지만 공산주의와 북백두공과 남사이공, 남쪽은 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왔고 북한은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이제 다스리던 때죠. 네, 그게 베트남 전쟁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주시. 6.25 전쟁도 이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저기 공산주의 국가와 자본주의 국가 싸운 저기 역사고 베트남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기 나중에 독일도
잘 생각해봐. 이 세 개의 국가가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 반절을 다, 천신들이 다 그걸 작업을 해요. 왜냐면 나중에 원래 1순위가 한반도 이쪽에서 했는데 여기가 안 되면 2순위가 당연히 독일이에요. 독일이 이제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두 개 문제를 해놓으면 나중에 세계 통일을 해요. 원래 2차 대전 때 세계 통일을 한번 할 뻔했는데 못했죠. 그 명분을 남겨놓은 게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그게. 이게 첫 번째가 한반도고, 두 번째, 이제 경우에서, 이제 최선책이 있고, 차선책이 있고, 이제 차선책이 이제 세 번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요. 그게 첫 번째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반도. 두 번째가, 동독과 서독. 세 번째가,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엄밀히 따지면 옛날 우리나라의 중원각에 보면 오나라와 월나라 얘기가 있죠. 왜 이게 또 안 나와? 어디 갔어? 또 해킹 거 아니야? 오나라와 월나라 있죠. 월남이라고 하잖아요. 자, 우리나라가 월남이라고 하잖아요. 베트남이라고 하잖아요. 자, 월남과 베트남. 달이란 뜻이죠. 월이 달월 달. 베트가 거기 말로 달이란 뜻이에요. 네, 남은 남쪽 동서남북 걸 때 이게 이게 북쪽이고 동서남북 걸 때 북 남북 걸 때 이 남이에요. 네, 월남이에요. 베트가 달, 남, 베트남. 달이 달의 나라인데 남쪽에 있다. 무슨 소리야? 베트남은 북쪽에 있는데 이제 이렇게 다 질문을 하죠. 그죠. 베트남 북쪽에. 근데 누굴 기준적으로 말하냐? 네, 중국의 그 옛날 양쯔강 밑에는 옛날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그 싸움을 많이 했다고 했죠. 근데 오나라가 다 중국 양쯔강 밑에를 다 먹고 베트남 어떻게 됐냐? 월나라는 동남아 쪽으로 밀려났어요. 그리고 월나라가 또 갈라져요. 북쪽에 있는 월나들은 막 나가고 남쪽에 있는 월나라가 지금 살아남아서 도망간 게 지금의 그 옛날에 그 북베트남 그 자리에요. 거기가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월남이에요. 월나라 남쪽. 이게 중국으로부터 밀려난 월나라의 남쪽 국가. 옛날도 월나라가 그 월북과 월남이 다 갈라졌어요. 나라가. 옛날 송북, 송남 나도 있고 무슨 옛날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같은 나라가. 월나라가 갈라져요.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월나라 남쪽을 월남이라고 해요. 자기네들도 몰라. 베트남 사람들도 자기들 역사 몰라 잘. 자기네들이 중국에서 온 사람들인지 몰라. 자기네들도 그거를 잘. 그냥 저 인도차이나 반도 사람인 줄 알아. 얘네들 잘 몰라요. 베트남 사람들은. 이게 월남이에요. 그래서 베트가 달이란 뜻이에요. 옛날에 5월 9월 때 그 오나라와 월나라가 남쪽으로 밀려요. 그리고 남쪽으로 밀려 거기다가 이제 북과 남으로 갈려져요. 우리 남북으로 갈라듯이. 그러면 이게 월나라 북쪽을 뭐라고 하냐? 월북. 월나라 남쪽을 그냥 월남. 이게 월남이에요. 그 월남 전쟁이라고 해요. 베트남이 달이란 뜻이에요. 이게 역사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중국에 월나라 사람들이 겁나게 똑똑해요. 오나라 사람들은 이게 호방지고 가슴이 넓고 월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해. 그래서 그 민족들이 여기 다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그 월나라 사람들이 이쪽 이제 쫓겨나는 거야. 인도차이나 반대로. 그래가지고 이 세 개의 국가에다가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해요. 같은 나라인데 두 개의 체제로 해서 분리를 시켜요. 네. 그게 월남과 사이공과 베트공, 월남과 월북, 하여튼 사이공과 베트공으로 그걸 나누고, 독일은 인도차이나 동독과 서독으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버리고, 우리 여기 남쪽 이게 다 천신들이 작업한 거야. 우리는 이게 3번 했잖아요. 이제 최선책이 일본이 우리 한반도고, 그 다음에 차선책이 독일이에요. 이번에 세계를 통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아. 자, 세 번째 국가가 어디냐? 그게 월남이에요. 옛날 월남 사람들 머리가 굉장히 지혜로워. 얘네들 머리가 틀려. 그 차선책이고 세 번째 차선 차선의 차선책이 월남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다 하고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차이 지금 이제 한 나라로 돼 있죠.
왜 지금 통일을 못 시키게 끝까지 천신들이 붙들고 있어? 왜? 이걸 해결을 해야 하니까. 근데 이걸 해결 안 한다고 남북 통일을 절대 용납을 안 시켜. 다른 데는 그냥 통일 시켜줬어. 지금의 상황이 이래요. 그럼 이게 남북이 통일되면서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 저기 뭐냐 이걸 갖다가 이제 해결을 해. 이제 이 어떤 나라가 여기 저기 이 조선반도가 이제 조선반도라고 하게. 이 조선반도가 해결을 해 여기 사람들이. 그러면 그걸로 해서 천신들이 에너지를 다 이제 물어죠. 그러면 네, 통일을 해. 뭘 전쟁으로 통일 안 시켜요. 네, 인의와 덕으로 인과 덕으로 해서 이제 통일을 시켜요. 전쟁으로 통일하면 왜냐하면 나중에 또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내부 전쟁이 일어나는 게 뻔해. 그러면 인과 인의와 덕으로 해서 통일을 시켜요 전 세계를. 그래서 저기 여기 북한도 그렇고 남쪽도 그렇고 여기에다가 대량 상살 무기를 절대로 안 넣어줘. 대량 상살 무기 만들려면 다 쳐내버려 그냥 천신들이. 일단 저기 안 그러면 다 저기 무력으로 통일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무력으로 통일시키지 말고 인의와 덕으로 해서 통일을 시켜라. 그래 이게 저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통일을 하게 됐어요. 뭐다가 이렇게 왔냐. 예전에 저기 대표적인 게 한 사례가 88 올림픽이기 때문에 저기 소련이 붕괴를 해요. 이제 그게 자본주의 체제로 이걸 통일을 해야 해가지고 한때 큰 축을 갖다 무너뜨려요. 그게 소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본주의보다도 공산주의 체제가 문제점이 너무 많은 거야. 인권 압박 같은, 인권 탄압부터 해가지고 예전에 보면 천신들이 봐도 이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회주의를 갖다 무너뜨릴 결정을 해요. 이제 그 역할을 한 게 뭐냐면 문선명 총재예요. 이 양반 그 당시에 깨달은 거 지금 돌아가셨는데 통일부의 문선명 총재가 고루비라고 하죠. 고루비 양반을 찾아가가지고 비밀리에 가가지고 설득을 해요. 이렇게 있다가는 국민이고 뭐고 다 죽는다고 보라고. 그래가지고 문선명 총재가 고루바를 갖다 설득해요. 그 고루비가 문선명 총재를 정식으로 자기의 스승으로 모셔요. 옛날 고루비라고 할게요. 저는 고루비. 나 제가 좀 약간 옛날 사람이라서 고루바 초포라면 입이 착착 안 붙어. 고루비를 갖다가 누가 선택하 문선명 총재가 설득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소련이 개혁 개방을 하고 공산주의를 끝내고 저기 자본주의 민주주의라고 하죠. 일단 그때는 자본주의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여요. 그게 현재의 러시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호가 바뀌죠. 러시아랑 국호가 바뀌죠. 그 당시에 막 저기 독립을 한 해 만에 이게 독립을 다 시켜줘. 그리고 그냥 독립해라 니들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독립 안 하는 이제 막 독립 운동 안 하는 애들만 그대로 그냥 보존한 거야. 원래 정통적으로 러시아는 우랄 산맥하고 이쪽만 러시아로 봐요. 이쪽은 러시아로 안 봐. 여기는. 근데 여기 애들은 독립운동을 안 해. 근데 여기에 이제 저기 중앙아시아 이쪽이나 밑에 동도 이쪽에 있는 나라는 겁나게 독립운동이니까 독립을 시켜줘야 다. 여기는 독립운동을 안 해. 그러니까 그대로 지금까지 영토가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정통적으로 러시아는 우랄 산맥 안쪽 여기 서양 안쪽 여기만 여기를 자기는 러시아 땅으로 봐요. 아 이거 또 해킹도 하네. 이거 잠글라고 하니까 안 잡아지네. 자, 이렇게 왜 저기 수도가 이게 왜 여기가 전 세계 수도가 세계적으로 되면 정확히 말하면 금만평야가 이 수도가 돼요. 금만평야가 겁나게 넓어요. 왜 금만평야가 전 세계 수도가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끊어졌나?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너무 길었다.